안녕하십니까. 편견 없는 채용, 블라인드 채용에 대해서 설명드릴 한국산업인력공단 NCS센터의 김진실입니다. 자, 편견. 편견의 정의를 혹시 아시나요? 편견이란 한쪽으로 치우친 의견이나 생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을 뽑아주는 사람들이 한쪽으로 치우치게 생각을 하고 그런 마인드로 사람을 뽑는다면 얼마나 불합리하고 얼마나 불공정하겠습니까? 이번 정부에서는 이런 불합리한 요소, 차별적인 요소를 블라인드하고 가리고 최종적으로 그 분야에서 일을 잘하는지 그 직무 능력만을 보는 이 블라인드 채용이 확산될 계획입니다. 특히 전 분야 공공기관과 지방 공기업 그리고 이제 대기업은 이미 블라인드 채용이 활성화되었고요. 민간 기업도 확산될 수 있도록 이제 노력하는 중입니다. 자, 이제 지금부터 5회에 걸쳐서 편견 없는 채용, 블라인드 채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블라인드 채용은 무엇일까요? 채용 과정, 특히 이제 입사 지원서와 면접 과정에서 편견이 개입되어 불합리한 차별을 야기할 수 있는 부분을 걷어내고 최종적으로 그 분야 일을 잘할 수 있는지 직무 능력을 보는 채용 제도입니다. 자, 많은 분들이 이제 블라인드라는 그 용어 때문에 뭐 깜깜이 채용 아니야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는데요. 깜깜이 채용이 아니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오히려 꼼꼼히 채용이다. 그 직무 능력을 꼼꼼하게 보고 이제 사람을 뽑는 채용 제도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블라인드 채용이 하루아침에 나온 건 아니에요. 2004년부터 인권위원회에서 나이나 학력을 제한하는 것을 이제 폐지하고 그 이후에도 이제 공무원 시험에서도 학력을 폐지하는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왔고요. 사실 이제 2015년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제 직무 능력 중심의 NCS 기반 채용이 확산되면서 계속적으로 이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직무 능력 중심 채용이 어느 정도는 지금 공공기관 중심으로 가고 있는데 그때는 이제 가리는 부분이 사실은 권고 사항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블라인드 채용 이번 정부에서는 보다 더 편견적인 요소를 가리는데 더 의무화해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블라인드 채용이 왜 도입되었을까요? 채용이라는 것은 구직자가 있고 구인자가 있습니다. 구인자는 이제 기업을 말하는데요. 그동안 우리나라 기업은 선발의 효율성을 이제 따져서 스펙 중심의 대규모 공채를 해왔습니다. 많은 사람을 스펙 중심으로 뽑아놓고 직무 순환 배치를 해서 이제 사람 관리를 한 거죠. 그러니 이제 제대로 일을 한 사람을 제대로 보상해주는 그런 직무 중심의 노동시장으로 만들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스펙 중심으로 사람을 뽑아놓으니까 제대로 일을 해서 내가 직무 만족을 하면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을 교육시키는 데 있어서 돈을 더 많이 들이고 또 그 친구들은 이제 이 직무가 아닌가 봐라고 하면서 이직률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채용을 하는데도 비용이 많이 들고 그 사람들 신입사원들 적응시키는데도 돈이 많이 들고 그 이제 신입사원들도 적응하지 못하고 이직하는 이런 그런 비용들이 상당히 많았는데요. 그에 반해서 취준생들도 역시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될지도 명확하게 모른 채로 무분별하게 스펙을 많이 쌓고 여기도 지원해보고 저기도 지원해보고 어디든 되면 된다라고 이제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지원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 우리 친구들은 남들과 비교를 해서 얘보다 더 많은 스펙을 쌓으면 될 것 같다는 그리고 네게 이제 쌓은 스펙이 어디에 어떻게 활용될지도 모른 채로 이제 그렇게 이제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무분별한 스펙을 쌓는 데 있어서 돈도 많이 들었고 시간도 굉장히 많이 들었단 말이죠. 이게 사회 전체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우리나라 경제를 돌려야 될 이 청년층이 빨리 일자리에 가서 일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스펙 쌓기에 너무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였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사회적 비용이 많이 들어서 이런 부분을 좀 해결을 해야겠다. 그래서 채용제도부터 제대로 직무 중심으로 블라인드 채용으로 하자라고 도입이 됐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뭐 마찬가지로 블라인드 채용이 왜 도입됐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 우리 구직자들이 이 채용 과정에서 굉장히 불합리하다, 나는 불공정하다 이런 것을 느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뭔가 내정자가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그다음에 뭐 면접 과정에서 어떤 면접관이 아버지 직업이 무엇입니까? 그러세요? 뭐 이렇게 물어볼 때도 있고 뭐 가장 감명 깊게 읽었던 책은 무엇입니까? 아 그러세요? 저도 읽어봤는데 라고 하면서 실제 그 분야 일을 잘하는지 안
안 하는지를 평가하기보다는 뭔가 편견적인 요소, 차별적인 요소로 상당히 많이 개입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을 느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구직자들이 불공정한 채용을 경험한 적이 있다. 이렇게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차원에서도 이제 앞으로 채용 과정에서는 굉장히 공정한 과정을 거쳐야 되겠다. 그리고 기회도 평등하게 모든 사람들에게 줘야겠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블라인드 채용이 도입됐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가 이제 스펙 중심의 채용에 따라서 시간적, 금전적 비용이 많이 발생되는데요. 신입사원 교육이 경총에서 조사한 결과는 1인당 18.3개월이라고 하고 비용으로는 1인당 거의 6천만 원에 소요된다고 합니다. 학교는 학교대로 열심히 가르치고 기업은 기업대로 학생들 우리 신입사원 뽑으면 다시 교육시키는 이게 이제 미스매치가 엄청 컸다는 거죠. 교육시장과 노동시장의 미스매치가 상당히 컸습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직무 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으로서 이제 NCS 국가 직무 능력 표준이 도입된 이유도 사실 교육시장과 노동시장의 미스매치를 해결하는 그런 역할로 이제 도입이 됐고요. 여러분들도 앞으로 이제 블라인드 채용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가야 할 분야 그리고 내가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에 대한 그 직무 능력을 참고할 수 있는 기준으로서 앞으로 NCS를 많이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스펙 중심으로 채용이 되면 그 친구들이 내가 알고 들어간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생각했던 직무가 아니네라고 하면서 적성에 맞지 않은 직무 때문에 이제 이직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보통 공공기관이 이제 채용할 때는 막 지원율 굉장히 많았지만 이게 이직률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해요. 이 친구들이 스펙으로 이제 들어왔기 때문에 여기에 나는 어떻게든 여기서 일을 해야겠다라기보다는 다른 데 합격했습니다 하면 다른 데를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스펙으로 여기저기 이제 다 지원을 해놓고 막상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내가 생각했던 직무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이직하는 비율이 거의 3개월 만에 10%가 넘는다고 합니다. 공공기관이. 그러면 채용할 때 돈 들고 채용할 때 간신히 채용시켜가지고 교육까지 시켰는데 이 친구들이 다시 이직을 하니 기업은 기업대로 손해고 그 친구도 마찬가지로 이제 손실을 많이 보죠. 앞으로 내가 들어가서 어떤 일을 할지 알고 미리 준비하고 가는 것과 모른 채로 들어가는 것은 상당히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러한 차원에서 이 블라인드 채용의 이제 취지나 앞으로 방향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우리나라 사회에 잘 정착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블라인드 채용이 왜 도입됐는지 이제 해외 사례를 보면 특히 미국과 같은 굉장히 큰 나라는 인종도 굉장히 다양하고 민족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근데 그런 데에서 차별적인 요소가 이제 팽배해 있다면 그만큼 이제 국가를 운영하는데 이만큼 오지도 않았겠죠. 상당히 어려웠겠죠. 그 이제 선발 및 채용 과정에서 특정 계층에 이제 불이익을 주는 이런 부분은 확실하게 법으로서 막고 있습니다. 특히 다집단보다 소수 집단에서 80% 미만이 지금 채용이 된다면 이 부분은 법적으로 반드시 시정해야 된다는 그런 법적 조항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한 차원에서 지금 정부에서는 불공정한 공정하게 과정을 마련을 해야 되고 모든 사람들에게 기회를 평등하게 주어야 한다는 그런 블라인드 채용에 대해서 후보 시절부터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후보 시절에 말씀하셨고 또한 대통령이 돼서 이 수석 보좌관 회의 때 이제 6월 22일에 실질적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나라가 정말 사람이 우선이고 사람 존중의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직무 및 실력 중심의 채용이 확산되어야 한다. 그리고 평등하게 기회를 주고 과정을 공정하게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블라인드 채용을 확산합시다라고 말씀을 수석 보좌관 회의 때 얘기를 했고 7월 5일에는 이제 관계부처는 이제 고용노동부가 있고요, 기재부가 있고요, 이제 인사혁신처가 있고 행자부가 있습니다. 이 관계부처 합동 평등한 기회 공정한 과정을 위한 블라인드 채용 추진 방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에는 표준 이력서가 나왔고요. 앞으로 어떻게 이제 가이드북을 이제 배포를 하고 민간은 어떻게 확산을 해야 될지에 대한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7월 13일에 고용노동부가 가이드라인도 배포했고 그 배포된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사실 지금 모니터링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7월 20일에는 앞으로 이제 국정 운영 5년간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국정과제가 발표가 되었는데요. 특히 이제 그 51번 100대 과제 중에 51번에는 교육의 희망사다리 복원,
그래서 학력 학벌주의 뭐 관행 철폐라고 하면서 사실 대입에서 이제 블라인드 면접을 도입을 하고 공공기관, 지방 공기업은 블라인드 채용을 의무화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민간 기업은 사실은 의무화할 수는 없겠지만 그 자율적으로 유도할 수 있도록 우수 사례를 배포하고 가이드북을 이제 널리 확산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4대 복합혁신과제라는 것은 이제 대통령이 직접 챙기는 일자리 이제 위원회에서 챙기는 그런 과제인데요. 이 안에서 불평등 완화와 소득주도 성장을 위한 일자리 경제 안에 블라인드 채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번 정부에서는 블라인드 채용에 대한 그런 이제 정부의 의지 이런 부분이 담겨져 있고요. 실제 8월 7일에는 한 기관, 공공기관에 실제 가서 과연 블라인드 채용을 했더니 어떻습니까? 라고 그런 사례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 인사 담당자가 블라인드 채용을 했더니 확실하게 이직률이 줄었습니다. 또한 그 사람들을 이제 재교육하는 그 시간과 비용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들이 블라인드 채용으로 들어오는 이 친구들이 직무에 만족하고 이제 이직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직률 줄고 직무 만족도 그리고 직무 몰입도가 굉장히 높습니다라고 그렇게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실제 인사 담당자가 블라인드 채용한 그런 기관에서는 만족도가 높다는 그런 우수 사례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고요. 사실 채용이라는 것은 기업의 자율권이기 때문에 함부로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지금 인사 담당자가 실제 이런 걸 해보니까 정말 좋더라, 이런 효과가 있더라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더욱 확산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말씀드렸듯이 지금 51번 과제 4대 복합혁신과제로 선정이 돼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학력, 학벌주의 관행을 철폐한다. 그러면 이제 우리 친구들이 의아해할 수도 있어요. 제가 이제까지 공부하느라고 얼마나 노력을 했는데 너무 불합리한 거 아닙니까? 뭐 역차별 아닙니까? 이런 질문 하실 수도 있는데 학교명을 가리는 거지. 여러분들이 그동안 이제 그동안 거기까지 오는 데 있어서 쌓았던 교육상, 경험상, 그동안 노력했던 그런 지식, 기술 이런 부분이 다 무용지물은 절대 아닙니다. 제대로 방향을 잡고 준비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지원을 한다면 얼마든지 더 기회는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복합혁신과제라는 것은 아까 얘기했듯이 실제 일자리위원회에서 챙기는 성별, 연령별 일자리 지원 강화라는 그런 차원에서 블라인드 채용 등 청년의 구직 활동을 지원하고 직무 능력의 이제 채용 관행을 개선하겠다라고 국정과제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블라인드 채용은 언제 어디에 도입되나요? 제가 이제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블라인드 채용은 전체 공공기관 332개 공공기관에 확산이 됩니다. 사실 지난 정부의 능력중심 채용은 처음에는 130개 기관, 그 다음에는 100개 기관, 그 다음에 100개 기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순차적으로 적용을 했기 때문에 우리 공기관을 이제 공공기관이나 공기업을 준비하는 취준생들한테는 조금 힘들었을 거예요. 어디는 하는데 어디는 안 합니까? 어디는 이렇는데 왜 전체적으로 확산이 안 됩니까? 이런 불만이 있었을 텐데요. 지금 블라인드 채용은 전 기관에 공통적으로 지금 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 우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또한 지방 공기업이 있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관리하는 뭐 서울이면 뭐 서울시설관리공단 이런 지방 공기업이 있습니다. 그런 공기업도 역시 블라인드 채용이 확산되고 이제 의무화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뭐 이제 그 검색어에 블라인드 채용 아니면 편견 없는 채용을 한번 쳐보시면 이제 그 검색란에 한번 입력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대기업도 지금 이제 블라인드 채용이 확산되고 있고 그 민간 기업도 서서히 우리도 이런 걸 면접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한 대기업은 그 블라인드 면접이라고 해서 VR 가상 체험으로 이제 면접을 하는 그런 것도 지금 언론에 떴는데요. 한번 여러분들 조금만 관심이 있으면 굉장히 많은 기관에서 지금 편견 없는 채용, 블라인드 채용이 확산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채용도 하반기부터 공무원 공채에서 블라인드 채용을 차질 없이 시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공무원도 경력 채용도 지금 같은 프로세스, 같은 맥락에서 확산되리라 생각됩니다. 민간 기업이 사실은 더 이제 관건인데요. 여러분들은 나는 공공기관 가기 싫어, 나는 민간 기업을 갈 거야. 근데 그 민간 기업은 지금 이런 거 준비하지 않는데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런 질문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민간
민간 기업은 사실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강제할 수는 없지만 민간 기업에 자율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북을 지금 만들고 있고요. 거의 지금 완성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블라인드 가이드북을 전체 기업에 이제 확산을 하고 그 인사 담당자가 이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활용할 수 있고, 만약에 활용이 어렵다 하면 이제 공단이나 뭐 정부에서 컨설팅 사업까지 지금 같이 추진을 하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지금 이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채용 현장에서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서 블라인드 채용 실천을 위한 이제 채용 단계별로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부분이 지금 나오는데요. 민간 기업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강제할 수는 없지만 우수 사례들을 확산을 해서 저희들이 이제 그 기업의 호감도를 높일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블라인드 채용은 어떻게 구성이 되냐면요. 이 채용 절차 과정에서 그 차별 학력, 그다음에 편견적인 요소를 좀 가리는 형태로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요. 실제 블라인드 채용의 유형을 보시면 블라인드 이제 서류, 그러니까 입사 지원서, 서류 전형도 있고 블라인드 면접 이런 데 이제 차별적인 요소가 상당히 있었습니다. 예전에 이런 경험이 있습니까? 아, 저도 그런 적이 있는데요. 라고 하면서 같은 경험이 있으면 뭔가 저 사람이 괜찮을 것 같은 그런 편견적인 요소 등이 상당히 개입했다는 거죠. 정확하게 철저하게 객관적인 그런 평가 기준이 공개되지 않은 채로 어떤 것 때문에 내가 떨어졌는지 어떤 것 때문에 붙었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런 차별적인 요소를 확실하게 가리고 객관적인 직무 능력 평가 요소 중심으로 이제 서류도 평가하고 면접도 평가할 수 있도록 지금 만드는 제도이죠. 서류 전형에서는 무서류 전형, 즉 서류에서는 이제 그 평가를 안 하겠다 그거예요. 무조건 다 누구나 다 필기 시험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 이게 이제 무서류 전형입니다. 그럴 때는 사진도 붙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사 담당자가 이 사람이 대리인인지 아닌지 본인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기관마다 각 특성에 따라서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누구나 다 필기 볼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기관 같은 경우는 사진도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블라인드 지원서는 진짜 최소한의 인적 사항 외에는 다 가리는 형태로 지금 되어 있고요. 블라인드 면접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통 이 사람의 이제 필기 점수라던가 서류 이력서 같은 게 면접관들한테 가요. 그래서 학교명도 다 드러나고 이 사람의 전공, 학점 이런 게 사실 그 사람의 스펙이 면접관들한테 이미 오픈됐었죠. 그러니까 면접관은 이 사람을 평가하겠다 보다는 먼저 그런 서류를 보고 차별적인 요소가 있었다고 한다면 지금 블라인드 면접에서는 그런 부분을 확실하게 가리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한 프로그램 뭐 얼굴 가리고 가면 가리고 노래하는 그런 것도 이제 뭐 아실 테지만 사실 블라인드 오디션이 이제 이 채용 제도에서 가장 뭐 근원이 될 수가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연주가라던가 그래서 블라인드를 가리고 뒤에서 연주하고 아니면 노래를 하고. 근데 이제 모든 직무에 대해서 다 가릴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특정 직무에 꼭 가려도 그 사람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직무 같은 경우는 블라인드를 치고 하는 부분도 있지만 모든 그런 직무에 그러는 건 아니고요. 많은 사람들이 블라인드 하니까 커튼 말고 블라인드 가리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특정 직무 같은 경우는 가릴 수도 있지만 모든 직무는 아니다. 그래서 블라인드 오디션 이런 형태가 블라인드 채용의 이제 면접 전형의 유형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기존의 이제 NCS 기반의 직무 능력 중심 채용이나 아니면 예전의 스펙 중심의 채용이나 아니면 지금의 편견 없는 채용 블라인드 채용이나 이 채용 공고, 서류 전형, 필기, 면접 이 프로세스는 같아요. 근데 그 채용 공고에서는 뭐가 다르냐 하면요. 사실 지난 NCS 기반 직무능력 중심의 그런 채용 제도에서 채용 공고에 이미 그 분야에서 일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 구체적인 직무 설명 자료가 반드시 오픈되어야 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지금 블라인드 채용에서도 그게 오픈되어야 해요. 근데 보다 더 편견적인 요소는 가리는 형태로 지난 직무능력 중심 채용에서는 권고사항이었다 한다면 지금은 편견적인 요소는 확실하게 가려야 하는 그쪽 의무사항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채용 공고는 직무능력 중심 채용과 거의 비슷하다고 할 수가 있고요. 서류도 이제 마찬가지이지만 서류라는 것은 이미 채용 공고에 난 그런 직무를 나는 이렇게 준비했습니다를 알려주는 게 사실은 서류입니다. 무턱대고 나는 스펙을 이렇게 쌓았습니다를
있습니다를 알려주는 게 아니라 채용 공고에 나온 이런 직무를 할 수 있도록 나는 이런 교육을 받았습니다. 나는 이런 자격을 땄습니다. 나는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를 알려주는 게 사실 서류예요. 하지만 지난 그 직무 능력 중심의 채용에서는 직무 관련 스펙에서는 그 입사 지원서에 쓸 수 있도록 했는데 지금 블라인드 채용에서는 그 편견이 개입될 수 있는 요소는 가려주는 그런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필기는 그 사람이 그 분야에서 일을 잘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인성적인 부분은 직업 기초 능력, 그리고 이제 전공적인 그런 특정 직무 수행 능력은 직무 수행 능력 평가로 이렇게 좀 구분해서 했는데 지금 블라인드 채용은 기관마다 달라요. 근데 보통 기업에서 인재상이 있고 그 인재에 맞는 인성적인 부분을 안 보는 기업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 인성이 실제 행동으로 나타나는 직업 기초 능력 같은 경우는 여러분 지금도 같이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직무 수행 능력은 마찬가지로 지금 여러분들이 가고자 하는 그 직무에서 필요한 지식, 어떤 게 필요한지, 기술, 태도, 그게 무엇인지 잘 파악한 후에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면접은 스펙 중심의 채용에서 비구조화된 면접이었다면, 그러니까 무엇을 묻는지 확실하게 기준이 없었다 한다면 NCS 기반 직무 능력 중심의 채용 제도부터 굉장히 구조화됐어요. 이미 채용 공고에 나온 직무 설명 자료에서 필요로 하는 능력을 NCS 홈페이지에서 보고 그 안에서 어떤 행동이 필요한지를 미리 면접관들이 면접 문항을 뽑아내고 그것을 어떻게 물어보는지에 대해서 면접관 교육을 확실하게 시키죠. 그리고 면접관들이 그것을 제대로 묻는지를 확실하게 판단할 수 있는 채점 기준까지 만듭니다. 굉장히 객관화됐죠. 지금 블라인드 채용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블라인드 채용에서는 더더군다나 그 사람의 스펙이나 편견적인 요소는 볼 수 없도록 가리기 때문에 굉장히 더 공정화됐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추후에 계속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세스별 세부 내용은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듯이 채용 공고가 있고 서류가 있고 필기가 있고 면접이 있습니다. 근데 입사 지원서라고 해서 모든 것을 다 가리냐? 는 또 아닌 거예요. 기관마다 다 특수한 경우가 있죠. 만약에 무슨 산업 안전이다. 반드시 뭐 160 이상이어야 된다. 160 이상이어야 된다라는 그런 특수 직종 같은 경우는 뭐 신장을 물어볼 수도 있는 거고요. 뭐 연구직 같은 경우는 학위 논문 이런 것도 물어볼 수도 있는 거죠. 그 지역인재 채용 같은 경우는 학교명보다는 학교 소재지 이런 부분을 물어볼 수도 있어요. 이 부분은 기관마다 다 다르다는 거. 하지만 원칙은 편견이 개입될 수 있는 요소는 확실하게 가린다. 이 부분만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기소개서도 그냥 기존의 점수 중심으로 스펙 중심으로 자기소개서를 쓸 게 아니라 채용 공고에 나온 직무 설명 자료에 나와 있는 그 지식을 쌓기 위해서 나는 어떤 과정을 겪어서 이런 지식을 쌓았고 이런 기술을 쌓는 데 있어서 어떤 어려움이 있었다. 근데 그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했다. 그런 과정을 써주시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블라인드 채용은 무엇일까요? 채용 과정, 특히 이제 입사 지원서와 면접 과정에서 편견이 개입되어 불합리한 차별을 야기할 수 있는 부분을 걷어내고 최종적으로 그 분야 일을 잘할 수 있는지 직무 능력을 보는 채용 제도입니다. 자, 많은 분들이 이제 블라인드라는 그 용어 때문에 뭐 깜깜이 채용 아니야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는데요. 깜깜이 채용이 아니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오히려 꼼꼼히 채용이다. 그 직무 능력을 꼼꼼하게 보고 이제 사람을 뽑는 채용 제도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뭐 마찬가지로 블라인드 채용이 왜 도입됐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 우리 구직자들이 이 채용 과정에서 굉장히 불합리하다, 나는 불공정하다 이런 것을 느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가 이제 스펙 중심의 채용에 따라서 시간적, 금전적 비용이 많이 발생되는데요. 신입사원 교육이 경총에서 조사한 결과는 1인당 뭐 18.3개월이라고 하고 비용으로는 1인당 거의 6천만 원에 소요된다고 합니다. 학교는 학교대로 열심히 가르치고 기업은 기업대로 학생들 우리 신입사원 뽑으면 다시 교육시키는 이게 이제 미스매치가 엄청 컸다는 거죠. 교육시장과 노동시장의 미스매치가 상당히 컸습니다. 특히 이제 그 51번 100대 과제 중에 51번에는 교육의 희망사다리 복원
그래서 학력 학벌주의, 뭐 관행 철폐라고 하면서 사실 대입에서 이제 블라인드 면접을 도입을 하고 공공기관, 지방 공기업은 블라인드 채용을 의무화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민간 기업은 사실은 의무화할 수는 없겠지만 그 자율적으로 유도할 수 있도록 우수 사례를 배포하고 가이드북을 이제 널리 확산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4대 복합혁신과제라는 것은 이제 대통령이 직접 챙기는 일자리 이제 위원회에서 챙기는 그런 과제인데요. 이 안에서 불평등 완화와 소득주도 성장을 위한 일자리 경제 안에 블라인드 채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블라인드 채용은 전체 공공기관 332개 공공기관에 확산이 됩니다. 그리고 공무원 채용도 하반기부터 공무원 공채에서 블라인드 채용을 차질 없이 시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공무원도 경력 채용도 지금 같은 프로세스, 같은 맥락에서 확산되리라 생각됩니다. 민간 기업은 사실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강제할 수는 없지만 민간 기업에 자율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북을 지금 만들고 있고요. 거의 지금 완성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블라인드 가이드북을 전체 기업에 이제 확산을 하고 그 인사 담당자가 이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활용할 수 있고, 만약에 활용이 어렵다 하면 이제 공단이나 뭐 정부에서 컨설팅 사업까지 지금 같이 추진을 하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지금 이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채용 현장에서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서 블라인드 채용 실천을 위한 이제 채용 단계별로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부분이 지금 나오는데요. 민간 기업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강제할 수는 없지만 우수 사례들을 확산을 해서 저희들이 이제 그 기업의 호감도를 높일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프로세스별 세부 내용은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듯이 채용 공고가 있고 서류가 있고 필기가 있고 면접이 있습니다. 근데 입사 지원서라고 해서 모든 것을 다 가리냐? 는 또 아닌 거예요. 기관마다 다 특수한 경우가 있죠. 만약에 무슨 산업 안전이다. 반드시 뭐 160 이상이어야 된다라는 그런 특수 직종 같은 경우는 뭐 신장을 물어볼 수도 있는 거고요. 뭐 연구직 같은 경우는 학위 논문 이런 것도 물어볼 수도 있는 거죠. 그 지역인재 채용 같은 경우는 학교명보다는 학교 소재지 이런 부분을 물어볼 수도 있어요. 이 부분은 기관마다 다 다르다는 거. 하지만 원칙은 편견이 개입될 수 있는 요소는 확실하게 가린다. 이 부분만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기소개서도 그냥 기존의 점수 중심으로 스펙 중심으로 자기소개서를 쓸 게 아니라 채용 공고에 나온 직무 설명 자료에 나와 있는 그 지식을 쌓기 위해서 나는 어떤 과정을 겪어서 이런 지식을 쌓았고 이런 기술을 쌓는 데 있어서 어떤 어려움이 있었다. 근데 그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했다. 그런 과정을 써주시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드렸듯이 블라인드 채용이라는 것은 한쪽으로 치우친 생각, 즉 편견적인 요소는 가리고 최종적으로 그 사람이 그 분야에서 일을 잘하는지 직무 능력만을 보는 그런 굉장히 공정한 채용 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계속적으로 블라인드 채용이 어떻게 지금 이루어지는지, 여러분들이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